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이번 순방 외교 얘기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요. 1, 2위 얘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순방 일정의 마지막 나라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에는 10만 명이 넘는 교민이 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조금 전에 윤 대통령 부부가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화면부터 먼저 듣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특별한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청년들을 파병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동포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였습니다. 저렇게 윤 대통령이 캐나다 일정을 모두 마치면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 뒤에 한 말,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수습이 좀 되어야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의 성과도 가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70년 가까이 함께한 동맹국가를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습니다. 짜깁기와 왜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김은혜 수석이 다시 한번 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러 문장 사이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원본 영상을 먼저 듣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잡음을 제거한 영상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각각 들어볼까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쉽지는 않은데 이제 이 얘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김은혜 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 얘기는 윤 대통령이 이 XX라고 지칭한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단 이런 이제 명확하지 않는 이런 녹취록을 일단 볼 때는요. 일단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맥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입견을 갖고 들으면 그것처럼 들려요. 오늘 언론사들이 이 전문가들한테 다 여쭤봐도 양론이 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양론이 갈립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 자막을 보고 들으면 그거인 것 같아요. 또 바이든인 것 같고, 또 날리면에 자막을 듣고 들으면 또 날리면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논쟁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날 행사가 뭐냐면 이제 바이든이 마련한 이 재정 관련돼서, 글로벌 재정 관련돼서,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가 돼서 전 세계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펀딩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60억 달러, 일본이 10억 달러, 우리나라가 1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날 원래 대통령 참석 안 하는 행사였습니다. 예. 근데 정상회담이 취소되니까 바이든이 다 부른 거예요. 정상회담 못하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부르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설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두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억 달러를 우리가 공유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1억 달러를 주고 약속을 하면 문제는 국회에서 이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국제적으로 돈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머뭇거렸습니다. 이게 워낙 큰 돈이고 하기 때문에 줄까 말까 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주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돼. 제가 볼 때는 이제 양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겨냥했다 그러면 미국은 국회라고 그러지 않죠. 의회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근거는 좀 없어요. 왜냐? 이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해석을 할 때 무슨 뭐 인플레 방지법이나 이거 이야기한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1억 원을 우리 국회가 만약에 야당의 거부로 인해서 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박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걸 맥락으로 보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회 야당이 거대 야당이 발목 잡으면 어떡하느냐 예. 그런 것이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앞뒤의 맥락을 고려해서 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바로 만난 직후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폄훼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왜냐하면 맥락인 바이든 거죠. 대통령을 폄훼한 그 근거, 이유,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없어요. 김근식 교수님. 결국은 이 단어 잘 안 들리는 명확하지 않은 이 바이든 혹은 대통령 주장을 날리면 이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 XX라는 게 주체가 미국 의회냐 우리 민주당 우리 국회냐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민주당 우리 국회를 지칭해서 비판한 거라면 왜 대통령실이 이렇게 열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이 해명을 부랴부랴 했을까요? 지금 저도 그 15시간 지난 다음에 홍보수석이 해명을 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이제 진실 규명을 한 셈이잖아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었다. 왜냐하면 저건 본인인 대통령 본인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내가 했던 말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정정을 해줘서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명하라라고 지시했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발언 때문에 계속 논란이 커지니까 한미 간의 외교적 결례라든지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걸 전선을 확 이전하기 위해서 예. 이 내용을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만약에 해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전문적 판단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저게 바이든으로 이미 기사가 나갔고 바이든으로 미국 언론에서도 통신사 몇 개에서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것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좀 지켜보고 적절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재발 방지라든지 앞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이든이 맞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알려져 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마크롱이나 다자 무대에서는 저런 한 마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꺼진 줄 알고 했다가 되는 해프닝들이 많아요. 예. 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걸 진정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불편하고 한미정상회담이 훼손될까 봐 이걸 그러면 우리 한국 국회의원으로 넘기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지금 온 국민이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 땡땡이란 발언을. 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듣기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정부적 판단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설사 내 발언이 잘못돼서 왜곡됐으니 좀 정정하세요라고 지시를 했더라도 그것이 더 정치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어야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당연하죠. 말씀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득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저희가 좀 본질에 더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의견이 엇갈려요. 뭐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라서 누구는 바이든으로 들리고 누구는 날리면이라고 들린다. 비판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박성훈 비서관님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인데라고 했더니 김은혜 수석은 충분하게 검토 작업을 거쳤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XS는 우리 국회냐 미국 의회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여쭤봤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바이든이 아니라는 부분은 확신한다. 약간 뭐 김은혜 수석도 애둘러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 또 이어서 볼게요. 이게 이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얘기인데 근데 맥락상 정황상 바이든 대통령과 이후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할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뭐 애초에 지금 외교 현장에 나가 있는 대통령이 비속어와 막말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된 이 상황 자체가 상식적이진 않죠. 그래서 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하느냐, 저는 그거는 별로 유의미한 잣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보여지듯이 미국을 비판한 것이든 한국을 비판한 것이든 저는 둘 다
어떤 기준에서든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이 분명한데 대통령실의 해명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먼저 문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60 바이든이 공언했던 $60 공여를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상황에서 한국 국회를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비판하는 대신에 한국 국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선회를 해서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 상황에서 그 해명 역시도 적절하지 않았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 해명을 어떤 경위로 결정하게 된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글쎄요. 국장 차장. 네. 뭐 맥락, 상식, 뭐 추정, 뭐 이런 부분들 다 저희 기자니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일단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거는 뭐 애초에 기본으로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그럴 이유가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회를 비난할 거지 미국 국회를 폄훼할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그 김문혜 홍보수석도 그렇고 박진 장관도 그렇고 이 불필요한 해명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캐나다로 그 이동하기 전에 이 비행기에 타기 전에 만약에 기자들 앞에 서서 내가 좀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 앞으로 더 그 발언에 신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넘어갔으면 그 진위 여부가 어떻고 바이든이니 날리면이니 청력 테스트와 지금 문해력 테스트까지 지금 그 온 국민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좀 확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국한 이후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자꾸 해설이 덧붙이다 보니까 본질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앞서 그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소회, 내가 국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금 $1억 공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못하니 창피하다. 내가 좀 창피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스스로에 대한 독백을 그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영 차장도 난리 면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왜 거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뭐 이렇게 디스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내가 좀 비속어를 써서 국민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한 내용은 앞뒤 정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조금만 친절하게 당사자가 설명을 했다라면 우리 국민들 금방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이 좀 발언을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XX는 왜 나온 거냐 너무나 많은 그 불필요한 해설이 이어지다 보니 좀 소모적인 논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참모가 수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실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발언을 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진화하지 않으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휘발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럼에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비속어를 쓴 그것이 공개돼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망할 수 있지만 그런 민망함을 딛고 오히려 국민 앞에 좀 나타나서 이런 일은 좀 이게 잘못됐다. 앞으로 좀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했다라면 어땠을까?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박진 외교부 장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들었을 테고 짧지만 친밀한 대화를 바이든 대통령이 나누고 나오던 길이다. 상식적으로 미국을 비판할 이유는 없다. 우리도 걸맞는 책임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 거대 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이런 취지의 말이다. 근데 대통령실은 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최초 보도한 이 영상을 최초 보도한 해당 방송사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왜 어떤 정무적으로 대응을 못했느냐 이 논쟁에 일단 이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이 사실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어제 이게 알려지기 전에 지라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증권가 사설 정보지요. 증권가 거기에서 이 사실을 먼저 접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그 어떤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가 이 모 방송사에서 그걸 보도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 그렇게 퍼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간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한 15시간 만에 해명을 한 걸 보면 이제 그 맥락 자체가 좀 틀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요 이야기 있고 난 다음에 박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보도가 안 됐어요. 자, 제가 자꾸 맥락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좋습니다. 대통령실 당연히 잘못했죠. 대통령의 어떤 이런 논란된 발언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발언이 어떤 발언이고 어떤 맥락이 나왔는지 팩트 체크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저 발언은 명확하게 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발언의 어떤 이 자막을 보고 듣는 거하고 또 다른 말을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들려요.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좀 시시비비를 먼저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확정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을 비난했다라고 하고 이거를 왜 정무적으로 대응 못했는가 하고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기자가 해야 될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현장에 있던 그 현장에 대통령 수행했던 기자단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논의의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보도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죠. 예.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논의를 했냐면 이 발언이 누구는 이렇게 들리고 누구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외교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명확하게 아주 깨끗하게 들리면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근데 문제는 한 곳에서 그렇게 몰아가 버리니까 딴 언론사들이 다 따라가고 어제 저녁에서야 이게 대통령실 이야기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 좋습니다. 대통령실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그 비판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말 이외에 예산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건 주어가 우리 국회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왜냐하면 거죠. 본인이 미국 의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면한 거는 1억을 받아왔으니 이제 국회에서 상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안에.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럼 박진 장관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뭐 일단 그럼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 대통령실 해명이 좀 뒤늦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뭐 조기에 나왔으면 이만큼 논란이 또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뭐 중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으니 시간이 걸렸겠지만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여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약에 그 대통령실 얘기처럼 이 XX라는 지칭 대상이 우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게 저는 가장 적절한 스탠스라고 봐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분명히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15시간 만에 심사숙고 또 수기 끝에 나온 그 해명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진실 게임을 넘어서서 그 가져오는 후폭풍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간 동안 이미 쏟아져 버린 물입니다. 그 물 상황에서 그 듣기를 어떻게 듣는가 상관없이 홍보수석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또 이 땡땡을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굳이 대통령실에 나서서 할 이유가 2라운드를 만들 없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대통령 본인이 귀국할 때 당연히 관례적으로 귀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의 환담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겠죠. 거기서 적절한 반응을 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듣기 평가하는 무슨 모범답안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이땡땡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부적절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번에 이 실수를 정말
이번에 정말 통찰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국민 여론 앞에 겸허하게 고치겠다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계속 해명을 꼴대로 옮겨가면서 계속 전선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자리의 엄중함, 그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순방역을 할 때 대통령의 언행의 신중함에 대해서 이번에 깨닫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기 평가를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 이 말이죠. 실수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국민에게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을 훼손시켰다. 뭐 다른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비판한 발언을 이용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글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치권에서 언어의 품격을 논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욕설, 뭐 과거 형수 욕설 논란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용로남불이다.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맞받아 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발언이 사실 저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야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막말 논란이 국내와 국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비판할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일을 가지고 맞받아 친다는 것은 사실 궁색한 변명이나 궁색한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상황도 그렇고 내부 상황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논란을 지금 해외 순방 가서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바른 말을 해야 될 상황이지 굳이 민주당 대표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하는 것은 좀 궁색하고 좀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치졸해 보이는 정치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근데 박성민 비서관님, 근데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했을 때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데이트 폭력 과거 변호 논란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전사적으로 발언을 못하는 것과 욕설 논란, 물론 뭐 성격은 좀 다르더라도 형수 욕설에 대해서 본인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1야당의 당대표가 뭔가 본격적으로 못 나서는 건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없습니까? 뭐 본격적으로 못 나서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애초에 신당역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관심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당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었고 뭐 여가위라든지 국회 내에 여러 기관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응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최고위원회 이번에 발언 순서를 마지막으로 양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저도 최고위원회를 해보면 이게 최고위원회의 주제가 발언 주제가 다 겹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다 벼르고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마 모든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논란 가지고 강한 발언들을 준비해 왔을 것을 예상하고 아마 발언의 기회를 먼저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또 여권에서는 또 욕설에 대해서 또 공격 포인트가 있지 않냐.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민주당 의원들 최대치의 비판을 다 쏟아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격이다. 못 본 사이에 위트가 많이 늘었다. 김은혜 수석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